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했던 김건희 명품 스캔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장인수 기자가 보도한 김건희 명품 스캔들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 말고 선물 주고 명품 선물을 주고 면담하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김건희 명품 스캔들은 기본적인 구조가 이 최재영 목사, 재미교포 목사라는 분이 김건희를 만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김건희와의 만남을 위해서 명품을 선물했다라는 뭐 그런 대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건희를 만나러 갔는데, 자, 김건희를 만나고 나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나 말고 김건희 만나겠다고 몰려와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 또 있더라. 적지 않더라. 또 있더라. 즉, 그들 역시 김건희를 만나러 왔는데 그들의 손에도 선물로 보이는 쇼핑백이 들려있더라. 그리고 그 중에는 이른바 명품으로 보이는 그런 쇼핑백들도 있더라. 즉, 줄줄이 대기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김건희가 이처럼 명품 선물을 받고 면담해주고 하는 이런 명품벌인가요? 돈벌인가요? 이런 것들을, 이런 행동을 꽤 여러 번 했다. 단순히 일회용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부분인 거죠. 한동안 보면은 한남동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 대통령 관저를 새로 마련해 놓고도 한동안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다라고 한 지가 한참이 됐는데 상당 기간 입주하지 않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도 한참 뒤에, 그로부터도 한참 뒤에 한남동에 들어갔어요. 자, 이건 뭘 말하느냐? 사람들을 그리로 코바나 콘텐츠로 불러가지고 명품 받고 뭐 그랬나? 면담을 그렇게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한남동 공간역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그 외부 사람을 들이는데 제약이 있거든. 그 제약을 없애기 위해서 자유롭게 면담하고 하려고 명품 뇌물 받고 이러려고 그래서 한동안 안 들어갔나?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장인수 기자가 보도한 내용 첫 번째가 어떤 과정으로 이 김건희를 찍을 수 있었는지 뭐 이런 장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쭉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이 네 번째 방송이었죠. 자, 이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자, 김건희가
어떻게 해서 촬영이 됐는지, 그리고 이런 촬영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경호상 아무런 차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없었다. 검문 검색에 전혀 걸리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경호에 구멍이 뚫렸었다. 이런 내용이겠지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가지고 온 소지품을 투명한 상자 안에 넣어서 그걸 가지고 경호팀이 기다리고 있는 엑스레이 검색대를 갔다가 다시 가져오는 과정도 있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상대방도 분명히, 경호원들도 분명히 알았을 거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자, 결국에 김건희가 이렇게 민간인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선물을 받고, 그러니까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당시 대통령실 경호팀들도 알고 있었다. 뭐 그런 대목이 되겠죠. 자, 오늘 나온 대목 가운데 가장 쇼킹했던 대목은 이런 부분이죠. 한 번 더 오시고요. 일정 잡을 테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좀 직접 나설 생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죠. 아니, 지가 뭔데 남북 문제에 지가 직접 나서요? 남북 문제 이런 데는 나설 수 있는 게 아니죠.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가장 고유 전권 사항입니다. 남북 문제에 관한 한. 사실 북한이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좀 법률적으로는 기기묘묘한 관계예요. 적대적인 관계이지만 한편으로는 통일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북한을 적으로 만날 것이냐, 통일의 파트너로 만나야 할 것이냐, 통일 정책을 할 것이냐, 때려 부실 것이냐, 요 판단은 어떻게 보자면 대통령이라는 사람, 그 최종 의사 결정권자의 고유 권한인 거죠. 이건 아무도 침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외교와 국방과 관련된 부분이야말로 국가 원수의 고유 권한인 거죠. 이 부분은 아무도 침해 못하는 게 돼 있어요. 오죽했으면 조선시대에도요, 왕의 무덤 주변에는 무인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무덤에는 무인석이 없어요. 또 마찬가지죠. 고관 대작들 무덤에는 문인석은 있어도 무인석은 없습니다. 무인석이 있는 경우는 그거는 뭐 병조 판서나 영의정이나 그거 아니면 임금밖에 없다고. 자, 마찬가지예요. 예로부터 외교와 국방에 관한 한 이 권한은 국가 원수의 고유인 겁니다. 지가 함부로 나설 수 있는 대목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김건희랑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보니까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더라. 자, 이들은, 자, 여기에 여성 두 명이 있고 이 뒤쪽에는 이 기둥이 여기 있죠. 보면은 여기 기둥 같은 게 있는데 이 기둥 뒤쪽에는 누구도 있더라? 또 다른 남자가 하나 있더라. 자, 이 사람들도 보시다시피 여기 선물 바구니 같은 게 있죠. 이게 쇼핑백 같은 게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왔더라.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대기하고 있던 여성, 앞에 보셨듯이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쇼핑백이 뭐더라? 명품 쇼핑백이더라. 자, 이게 뭐? 자, 이 부분을, 자, 거꾸로 돼 있어서 뭔지 잘 모르시겠죠?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더 신라 듀티 프리. 신라 면세점이죠. 자, 신라 면세점에서 사오는 거면은, 면세점 가서 우리 굳이 사오는 거는 뭐야? 비싼 거죠. 싼 거를 면세점 가서 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산을 면세점 가서 사지는 않죠. 면세점에서 사오는 거는 주로 외제, 그것도 비싼,
외국산 외제 명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더라. 다음 면담을 준비하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뭐 제가 길게 설명할 건 없는 것 같고요.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다시피 최재형 목사가 지금 일어나야겠네 라고 얘기했죠. 한번 오시고요. 일정 잡을 테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갑니다. 뚜벅뚜벅 나가는 중인데, 자, 나가는 중에 발견이 됐죠. 보시다시피 대기하고 있는 사람, 코바나 컨텐츠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계시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자, 가시죠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안경을 딱 주워 들고 일어서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면은 더 신라 듀티프리라고 하는 그런 가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이시죠? 가시죠 하고 가는 이 장면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김건희를 만나기 위해서 명품백, 아니 뭐 명품백인지 모르겠어요. 명품을 준비해서 면담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오후 3시죠. 이때가 보니까 2022년 9월경인 걸로 보이죠. 오후 3시. 면담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면담하겠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사람들의 손에는 손마다 명품이 들려져 있고 이게 이날 하루뿐이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보자면 김건희가 한남동에 그 대통령 관저 다 마련해 놓고도 한동안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 여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자, 장인수 기자가 서울의 소리에서 한 방송, 이 방송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일 동안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방송이 된 건데, 지난 4일 동안 방송됐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김건희가 면담을 핑계 삼아 명품 선물을 줄줄이 받아들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인사 개입을 한 부분이 있다. 자, 그리고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겁니다. 자, 뭐 여기 이 말고도 뭐 장인수 기자 말로는 김건희가 꽉 하는 거 이런 장면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부분은 다 잘라내고 깔끔한 부분만 이렇게 보여드린다라고도 했었는데,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꽉 하는 부분도 분명히 공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님, 웃을 일이 아닌데 우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죠. 자, 결국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민간인과 면담을 하고 그 면담을 핑계 삼아 명품 선물을 받았고 또 인사 개입을 했으며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언행을 함부로 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한두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다. 이게 지난
4일 동안 이 서울의 소리 그리고 장인수 기자가 보도한 그 내용을 종합한 겁니다. 결국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국정농단이라고 하죠. 결국 지금 상황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김건희 국정농단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게 덜한가요? 최순실보다 김건희가 덜한가요?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일 검사 탄핵안, 그 다음에 이동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자면 특별한 문제 없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진짜 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 탄핵이 아닌지 저는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가 이렇게 나댈 수 있는 거는 윤석열이 방조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영부인이 이렇게 함부로 나대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 사실 제2부속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 제2부속실을 없애버렸죠. 그 이유가 뭔지 사실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멋대로 하려고 저런 건가? 라는 생각마저도 살짝 듭니다. 자,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좀 처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대로 흐지부지 끝날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이게 뭔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김진표 국회의장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여기서 또 여야 합의 운운하면서 뒤로 숨지 말고 이 국정조사 그다음에 특검 문제에 좀 전폭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국정조사는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자동 발동입니다. 그런데 김진표는 이 국정조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권이 발동이 됐는데, 그리고 그 국정조사를 요구한 쪽이 국회 엄청 다수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합의를 운운하면서 자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 제가 볼 땐 국회의장 대가리를 깨버려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진표 의장님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 돌멩이 맞지 않으시려면 적어도 이 국정조사 제대로 좀 진행되게 해 주시죠. 지금 국정조사 4가지 이상이 현재 계류 중입니다.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국정조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정조사잖아요. 아우 참 열받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2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3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